지난 65년 동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 역할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하게 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모자보건과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기관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인구협회가 가족계획 중심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은 저출산 대응이라는 그런 것으로 미션이 크게 변화가 됐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65년의 기간을 한 기관이 존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구협회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출산을 줄이던 정책을 추진했던 협회가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얻은 가장 큰 정책적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피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는 아이가 생기는데 놓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뭐 한 5명, 6명 형제가 뭐 7, 8명까지 갔을 때는 그런 계획된 출산이라는 그것을 그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했는데 우리 역할이 근데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낳는 숫자까지 예를 들면 뭐 둘만 나 잘 기르자라든가 하나도 많다라든가 이런 식의 구호를 만들어내면서 그 아이의 숫자까지를 정부가 이렇게 어떤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에 우리가 어떤 하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계획 출산, 계획 임신이라는 그런 것은 되게 필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기관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나아가서 이 출산의 중요성을 항상 저희는 강조를 해왔는데 근데 너무 이제 아이를 또 안 낳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출산의 중요성, 그 가족이 주는 의미, 아이가 주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저희 기관의 어떤 역할을 가장 중심에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슬로건이 딱딱 맞아서 너무 좋은데요. 이 구호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출산에 대한 결정은 이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살다 간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났는데 사람은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인데 그 아이라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살다가는 흔적이 되는 거고 아이가 있는 삶과 아이가 없는 삶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는 행복이다. 그 아이를 낳아서 누구나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인구의 문제는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력이거든요. 인구가 많은 것은 바로 국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 정책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다 인구 문제의 핵심을 이제 표현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의 그런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우리가 인구이 지금 심각한 저출산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우리 국력이니까 그렇게 해야 국가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 측면과 국가 정부의 측면 양 측면을 다 포괄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현재 협회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실 공직 생활에서 가장 큰 의미를 뒀던 것이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한 30년 근무할 때 네. 제가 여성고용 과장을 하고 청년여성국장을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가장 역점을 둔 일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그런 정책들의 토대를 닦았다. 제가 대한민국 일가정 양립 정책의 토대를 닦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저는 네.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일가정 양립이 돼야 출산을 할 수 있고, 아까 누구나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아이를 갖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가로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하게 펼쳐줘야 되고, 거기에 제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또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을 하는 데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출산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가정 양립 정책과 가족 정책을 다 골고루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협회는 사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라서 저는 제가 이제 공직 후에 어떤 봉사하는 차원에서 인구협회가 제 이 공직 생활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 그 경험과 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 협회 일들을 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법정 단체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공직 유관 단체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실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이니까 사단법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딱 어떤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유관 단체로서 이 사회 각 영역과 연대를 맺을 수 있고 협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런 민관 어떤 협동해야 될 일에 저희가 그 네트워킹을 해주고 확산시켜 주는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대중에게 친숙한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풀뿌리식의 활동이 백인의 앞바다니라고 있어요. 네. 백인의 앞바다니 사실 꼭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도 넘고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업은 다른 기관은 전혀 없고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제 출산과 양육은 거의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 백인의 앞바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은 아빠들이 진짜 아빠다움을 배우고 싶어하고 아빠답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많으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 대중적 인지도를 지금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뭐 그런 슬로건 같은 네. 것도 저는 우리 협회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공직 유관 단체로서 지금 많은 민간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저출산을 기업도 그 저출산 극복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 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저출산에 관한 그 뭐 포럼을 한다든가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언론 기관하고 또 기업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또 저희가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인구에 관한 교육, 근데 인구 교육이라면 좀 막연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된다는 부모가 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20대 30대들은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어떤 행복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인식을 좀 바꾸고 그리고 확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뭐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 기관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그런 교육을 많이 확대해 가면서 그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은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고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인구협회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협회가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인구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회가 13개가 있어요. 근데 13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회들이 이제 의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회에는 그런 이제 병원 수입 올리는데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바쁘죠. 되게 바쁜데 저는 이제 이런 이 의원으로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연대라든가 협력을 끌어내는데 우리 지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회 활동을 보니까 자치단체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에 따라서 되게 지회마다 그 역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지회들을 쭉 다니면서 그 해당 자치단체와 역할을 되게 긴밀하게 하도록 강화하는데 큰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구 문제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다양한 복합적인 우리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너무 인구가 이제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지방은 진짜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나올 정도로 지방 소멸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5극 3특처럼 이제 광역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높이고 우리 협회가 어쨌든 네이밍 자체가 인구협회고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 기업, 또 자치단체 이 전체 이 주체들을 함께 아울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이라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그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하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우리 지혜의 노력을 많이 이제 쏟아붓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향후 협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서 그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신, 출산과 그 앞에 결혼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되게 희망적으로 지금 그래도 생각하는 게 지금 추락하기만 하던 출산율이 2년 연속으로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합계 출산율이 0.99로서 네. 지금 7년 만에 어쨌든 출생아 수가 제일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뭐 일부에서는 지금 에코 세대가 조금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반등하고 지금 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그 인식 개선,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열심히 또 드라이브를 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의 모멘텀을 우리 인구협회가 살리는데 진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좀 줄어들더라도 아이 하나 놓을 사람이 둘 놓고 둘 놓을 사람이 셋 놓고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어떤 글도 썼는데 지금 AI 시대고 뭐 로봇이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해주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세대가 됐지만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즐길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AI 시대에 사람이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아이 놓고 행복하게 그 살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국가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우리도 지역 사회나 모든 이런 사회적인 주체들이 함께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우리 인구협회에서 그 모멘텀을 살려서 그런 인식 개선이 좀 더 확산되는데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OECD의 그 평균적인 출산율이 1.5 정도거든요. 일본도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출산율이 1.5 정도 가도록 그건 뭐 제 임기 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제가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아이는 행복, 인구는 국력은 제가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차원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아이를 더 많이 낳을수록 더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 대한 선물이에요. 첫째는 부모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아이를 위한 평생의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아이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는 형제 자매를 네. 낳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부모의 행복, 형제 자매는 평생 선물, 그런 인식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65주년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에 창립이 되어서 지금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이 모든 국민들한테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아이를 원한다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협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